자, 10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갑은 방화제 고의로 A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집에 불을 놓았고 이에 인해서 A가 사망했다. 자, 1번입니다. A가 사망했더라도 방화제가 미수에 그쳤다면 갑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의 미수범의 죄책을 진다. 맞습니까?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 기수미수 불문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본범죄가 미수라 할지라도 중한 결과 발생하면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 기수가 되죠. 틀렸습니다. 2번 갑이 A에 대한 살인죄 고의로 방화한 것이라면 갑에게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만 되죠. 이 치사 속에는 살인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살인죄를 적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4번을 가보면 그 A가 누구다? 부친이었다고 합니다. 부친이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 이 치사죄 속에는 부친이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친을 별도로 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속살해죄가 되고 이 행위가 한 개다 보니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3번입니다. 만약 갑이 A를 살해할 고의로 방화를 했는데 A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갑에게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의 미수가 된다. 마치 이론상은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이 방화치사죄 같은 경우는 미수처벌정이 없습니다. 일수는 있어요. 일수는 있지만 방화치사죄는 미수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그러면 어떻게 정답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쭉 내려오면요. 여기 일단 방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살인 미수죄가 되고요. 요 행위가 한 개다 보니 상상적 경합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1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자, 강간당한 피해자가 수치심 등으로 인해서 자살했다고 할 때 강간치사죄가 된다. 틀렸죠.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강간죄만 됩니다. 자,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 공동이면 되고요. 자, 3번 많이 풀었죠. 낙산 비치우돌 사건입니다. 상해치사죄가 됩니다. 4번도 많이 풀었죠. 손발 등을 17시간 동안 묶어놨다. 그러면 혈액에 순환에 장애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여기 감금 나왔네요. 기본 범죄가 감금이고 중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금치사죄가 됩니다. 자, 12번은 X하세요. 이것은 앞에 이지 나와 있는 여기 10번과 똑같아요. 검찰직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지문으로 끌어올리고 1, 2, 3, 4를 이제 순번만 바꿔서 낸 거예요. 해경이 이 짓거리 가끔씩 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엉덩방아를 찢게 할 정도로 툭 밀었다는 거죠. 그러면 죽나요? 안 죽죠. 근데 이 친구는 좀 특수 체질자였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자, 엉덩방아를 찢게 할 정도로 툭 밀었는데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부인되죠. 그래서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자,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중한 결과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됩니다. 자,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자, 이렇게 하면 충분히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죠. 자, 4번입니다. 자, 부진전 결과적 가중범에서 이거 전 시간에 풀었는데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했어요. 있다면 일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있다면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여기 해설도 나와 있죠. 있을 때에는 상경이 되고
없을 때에는 결과적 가정법만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14번 옳은 것은 2번입니다. 1번 일수째 나왔네요. 일수째가 나와 있는데 일수째는 사용제도가 없어요. 자, 해설 갑니다. 자, 해설 체크하시고 일수째는 사용 무기밖에 없어요. 무기하고 징역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화죄를 가면 이게 사형이 있어요. 사형.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어디서 배우느냐면 저기 형벌론 가면 배웁니다. 형벌론에서 첫 페이지에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결과적 가중법 있잖아요. 방화치사죄, 해상강도치사죄 이 두 가지가 지금 치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법이잖아요. 많고 많은 결과적 가중법 중에서 딱 두 개입니다. 요 딱 두 개만 사형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형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숙지를 하에 두셔야 된다. 방화하고 해상강도 요것만 사형 규정이 있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수죄는 사형제도가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 있다고 나오죠? 있을 때는 상경이 된다. 맞죠? 자, 3번. 자,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대입니다. 예견 가능성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과관계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4번. 미수처벌조항을 묻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해상 강도 그리고 강도 그리고 인질 요건 있죠. 미수처벌조항이.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화죄는 미수처벌조항이 없어요. 일수면 있어요. 일수는 있지만 방화는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설 가보시게 되면 해상 강도 여기 일수 나오죠. 강도 그리고 인질. 자, 이것은 미수처벌 조항이 있지만 방화죄에는 없습니다. 방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끊고 성폭력 처벌법에 가면 여기도 강간 나오죠. 강간. 강간 같은 경우도 미수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정답은 5번. 자, 기억입니다. 자, 일부가 상해를 가했을 때 다른 집단원에 대해서도 현정 건조물 방화치상죄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맞죠? 동그라미. 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 행위, 행위 공동이면 됩니다. 결과 공동까지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3번 나왔네요. 있을 때는 상입니다. 있상입니다.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을 실행했을 때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상해치사죄의 교사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 미음도 풀었죠?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자동차로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을 때 특수공직방 치상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16번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집에 불을 놓았고 방화죄가 되네요. 자, 방문 앞에 서서 버티어 섰다. 살인죄의 고의죠. 그래서 결국 타 죽었는데 자, 그러면 가백에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가 될까? 틀렸죠. 그렇죠? 1번과 2번의 고의는 달라요. 이건 방화죄의 고의고 이건 살인죄의 고의가 됩니다. 행위도 각각 있기 때문에 경합범위 됩니다. 자, 2번.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중한 결과인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가 되는 결과적 가중범위 되죠. 이때 미수라고 하는 것은 장애미수, 중지미수를 불문하기 때문에 마지막 줄 자의로 착수한 행위가로 중지하든 착수해서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말은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문이다. 그 뜻입니다. 자,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 없이 성행위를 했다. 잠시 방 밖으로 나갔다.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구조 요청을 합니다.
남성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성행위까지 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느닷없이 구조 요청을 하니 남자는 당황스러웠겠죠. 그리고 여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 요청하고 뛰어넘어 탈출하려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남자는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4번.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했죠. 있다면 상상적입니다. 일상입니다. 17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는데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강간 치상죄가 되죠. 틀렸습니다. 강간 치상죄가 되어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되는 거지 그 후문이 틀렸습니다. 특수공직방 치상죄는 결과적 가정법, 부진정 결과적 가정법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고요. 결과적 가정법의 공동정법은 행위 공동이면 됩니다. 4번. 자, 상해나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살인을 실행하였다 할 때 이 교사자에게 있어서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가 됩니다. 8번.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1번. 기본범죄는 고의범의 하나죠. 과실 X이고요. 기본범죄는 기수미수 불문입니다. 2번. 자,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의 중한 결과가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진정이라 부릅니다. 3번. 없다고요. 없다면 상경이다. 아니죠. 상경이 되려면 있을 때 상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없다는 것을 있다로 바꾸셔야 됩니다. 예견할 수 있을 때는 상해치사죄가 된다. 맞죠? 19번. 바르게 된 것은 4번입니다. 기억.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 실행했을 때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상해치사가 된다고 했고 동그라미. 자, 살해하기 위해서 집으로 갔는데 을은 집에 없고 을의 처병이 자신을 알아보자 강탈했다. 실신하였는데 방화를 했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갑에게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되죠. 그쵸? 동그라미. 자, 디귿번. 방문 앞에 버티어 섰다. 살인죄 고의잖아요. 방화죄 고의 따로 있고요. 경합범위 됩니다. 동그라미.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음봉한 방화 사건입니다. 레일번. 강취한 다음에 살인 고의로 태워주겠다는 거죠. 라고 할 때 강도가 사람을 죽였으니 강도 살인죄가 될 것이고 타 죽었으니 방화치사가 될 것인데 이것이 행위 자체가 한 개의 행위가 됩니다. 한 개의 행위로 태워 죽인 것이므로 실체적이 아니라 상상적이 됩니다. 20번. 다음 중 옳은 것은 4번. 1번입니다. 자, 행위 시에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즉 행위 시에 예견할 수 있을 때 중죄로 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아무리 인과관계 인정되더라도 중한 결과로 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경이 되려면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것을 있다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범위를 초과해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교사자가 예견할 수 있을 때에는 기본 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가 아니라 중한 결과죠. 예견할 수 있을 때는 중한 범죄에 대해서 교사범의 책임을 집니다. 4번. 피해자나 제3자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게재가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당인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